많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거래처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 정말 제가 쫄았었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개스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개척 영업으로 월 매출 1,500만원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한 연구실에서 1,600만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타겟팅 분석이 우선입니다. 영업하고자 하는 제품이 고객이 관심이 있는지, 자금 여유는 어느 정도 되는지, 경쟁사는 누군지, 고객 성향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타겟팅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물거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A와 B라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두 곳 다 PCR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A 연구실은 다음 지원까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B 연구실은 5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봤을 때 B 연구실이 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손쉽겠죠. 왜냐하면 A 연구실은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 타격이 B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A는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대신 B보다는 훨씬 더 준비와 노력을 많이 들여야겠죠. 이때 고객 성향과 자금 정도를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경쟁사 C업체는 PCRD를 500에 제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A 연구실은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K 브랜드 PCR로 밀어붙입니다. 저희 회사 브랜드 중에 K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도 C업체보다 50만원 더 저렴하고요. 성능도 비슷해서 가성비적으로는 이게 더 좋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지원까지는 시간이 아직 있으시니까 선입금 100만원만 일단 하시고요. 다음 연구비를 지원받으시면 그때 잔금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연구실 입장에서는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올라가니 저희 회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A, B 연구실 둘 다 PCR 장비에 관심이 없거나 얼마 전 구매를 했다면 어떤 영업 기술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매출로 이어지긴 어렵겠죠. 그래서 타겟팅 조사가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고객과 친해지기. 개척 영업을 하시면 10중 8구 고객들은 기존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있는데 처음 보는 업체나 사람한테 발주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언제 봤다고. 그래서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단 첫인상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잡상인이라는 그런 느낌은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저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연구비 지원이 많고 성과가 많은 연구실일수록 연구와 상관없는 영업사원도 많이 찾아갑니다. 카드, 보험, 기타 물건들을 다루는 수많은 영업사원이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영업사원에 대해서 인식도 안 좋고 많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인드로 다가갑니다. 시작은 자신있고 경쾌한 말투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업체의 기습이라고 합니다. 저 처음 보셨죠? 그러면 보통 고객들이 경계를 하면서 네, 누구시죠? 보통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제가 준비했던 팜플렛과 제 명함을 이렇게 드리면서 다른 건 아니고 신호에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 시약 등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견적 문의라든지 여러 발주 같은 것들 저한테 하시면 되니까 한번 인사차 이렇게 방문 드렸습니다. 짧고 경쾌한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분에서 2분 내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고객은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러면 귀찮은 존재가 되고 좀 피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가 정말 험난하게 변하실 겁니다. 항상 경쾌하고 자신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물건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계속
인사 정도만 하는 겁니다. 부담을 빼기 위해서. 사적인 얘기도 조금 섞고 인사하고 얘기도 나누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오래 있지 마세요. 연구생들은 많이 바쁘신 분들입니다. 시간을 뺏으면 귀찮은 존재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친해지기 전까지는 오래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문할 때 주변을 잘 살피십시오.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장비, 어떤 소모품 등을 사용하는지 빠르게 슉슉슉슉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메모를 하고 나중엔 이러한 물품으로 영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드디어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하고자 하는 제품 샘플을 챙겨서 고객에게 시크하게 건넵니다. 선생님, 여기요. 그럼 선생님이 물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다 주소, 스토리를 끌어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D사의 팁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 고객 중에 D사 팁을 쓰는 선생님이 있는데 팁에 시약이 좀 잔류한다고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J 브랜드 팁을 보여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공짜고 자신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마워요 하면서 씁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현장 조사와 타겟팅이 됐다면 고객께서 말할 겁니다. 개스비씨 저번에 준 샘플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는 필요 없어서 한 박스만 조금 소량으로 주문해도 되나요? 예스! 그런데 솔직히 한 박스로는 뭐 인건비나 기름값 이런 것들 하면 솔직히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다른 제품을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물꼬를 튼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거래가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신뢰도 많이 쌓여서 값비싼 장비라든지 그러한 비싼 시약 같은 것들도 저한테 견적문이나 발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동일한 가격의 제품은 성능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고객은 사람을 보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친해지는 것은 매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렵게 거래의 물꼬를 틀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축하드립니다. 보통 신입 영업사원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넘어오셨으면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뚫는 것도 그만큼 어렵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거래처 관리입니다. 제가 개척 영업으로 거래처를 뚫었듯이 수많은 영업사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 플레이트 꺼낼 때 소음이 난다, 이러한 잔일거리를 시켜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거래가 쭉쭉쭉 유지가 되지, 만약에 좀 귀찮아하거나 네 나중에 해줄게요, 이따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새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 있을 겁니다. 심하면 끊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객한테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고객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주문 누락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제 잘못이다 그러면 고객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일부 선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스비씨 잘못이라도 개스비씨가 인정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고객은 개스비씨 탓으로 돌리고 회사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크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어. 고객이 시약이 늦게 와서 중요한 실험을 못했다, 책임져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개스비씨가 책임질 거야? 물론 이런 조언도 제가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저는 그렇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실수로 주문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 안에는 꼭 고객님 손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고객께서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제가 다른 실험 먼저 진행을 하고 있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갖다 주세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한 번도 됐고 책임져라, 어떡할 거냐, 이러신 분은 못 만났어요.
오히려 거짓말을 했을 때가 더 그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시약을 뭐 타업체에서 빌리든 특급 배송을 받든 간에 어떻게든 며칠 안에 고객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럼 고객과 저의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하게 형성됩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들켰을 때가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선배 중에서는 고객한테 거짓말을 하다가 들켜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그 선배의 현장을 인계를 봤는데 정말 제가 쫄았었습니다. 왜냐면 그 거래처 고객이 진상으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좋으신 분인 거예요.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나서 저한테 한두 마디 해주시는데 사실은 JCBC 선배가 예전에 물품 누락이 났었는데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때 FBS를 주문을 했는데 선배 말로는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늦어지게 돼서 지금 못 오게 된 거다. 나는 주문을 제때 했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연구실에 그 사람이 FBS를 납품하는 걸 알게 돼서 거짓말인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은 일부러 꼬투리를 잡고 잡는 겁니다. 그 선배한테. 거래량도 줄었을 거고요. 그래서 신뢰를 쌓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그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속일 자신이 없다면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로 저로 인한 주문 누락은 안 나도록 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이행하고 계신다면 어느새 다른 연구실에도 소문이 나서 견적문이나 발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개척 영업으로 월 매출 1,500만원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어 고수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콧방귀 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영업을 안 해보셨거나 완전 초보신 분들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을 한 것이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개척 영업 반드시 잡아야 될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네이버에 기술 영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 기술 영업 영상이 네이버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모두 이제 구독자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최근에 조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영상을 찍어야 되나, 생각보다 성장도 너무 느리고 해서 많이 흔들렸었는데,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결실이 하나둘 보이는 걸 보니까 참 기분도 좋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개스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